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DNA, 유전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유전체 하면 뭐랄까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안 변하는 그런 설계도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우리 유전체 안에서 스스로 막 움직이고 구조를 바꾸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점핑 유전자 또는 트랜스포존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죠. 자, 이걸 한번 좀 파헤쳐보죠. 진짜 놀라운 게 인간 유전체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5에서 50%이 정도가 다 이 트랜스포존으로 이루어져 있다니? 네, 상당한 비율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고장난 부품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유전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정모 창고가 아니에요. 네. 이 트랜스포존이라는 것들은 유전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복제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쏙 끼어 들어가는 그런 DNA 조각들이거든요. 복제를 해서요? 네.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레트로 트랜스포존 같은 애들은 RNA를 중간 단계로 써서 복사본을 만들어요. 그걸 유전체에 여기저기 붙여놓는 거죠. 그 유명한 라인이나 사인 계열, 알로 염기서열 같은 거 들어보셨을 텐데 다 이런 방식에 속합니다. 와,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니. 진짜 컴퓨터 문서 편집 같은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전체 지도만 어지럽히는 거 그 이상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얘들이 유전자의 숨은 연출자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무슨 뜻이죠? 유전자 코드는 그대로 둔다면서요. 어떻게 연출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 트랜스포존이 종종 특정 유전자 근처에 자리를 잡아요. 근처요? 네. 그러면서 그 유전자가 언제 또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현될지 이걸 조절하는 거죠. 일종의 스위치 역할이랄까요? 아하, 켜고 끄는 스위치. 네. 심지어는 유전자 발현을 아주 멀리서도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인핸서라는 조절 부위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인핸서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 코드라는 배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배우가 언제 어떤 장면에서 등장할지 이걸 바꾸는 연출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유전자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출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겠죠? 아까 그 자료 보니까 질병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트랜스포존의 양면성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까요? 양면성? 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유전자 한가운데 툭 뛰어들어서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유전체 전체의 안정성을 해쳐서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 쪽에서는 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루게릭병 환자 뇌세포에서 라인1이라는 특정 트랜스포존이 막 비정상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어요. 질병의 위험도 안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군요. 참 복잡한 존재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사실 이 트랜스포존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있잖아요. 그 외부 침입자를 막 인식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항체 만드는 유전자들, 전문적으로는 TCR, BCR 유전자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VDJ 제조합 과정이죠. 네. 그런 유전자들의 제조합 방식이나 또 인간의 그 복잡한 뇌의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진화, 여기에도 애들이 기여했다는 가설은 진짜 놀랍던데요. 네, 진화적으로 보면 트랜스포존은 유전체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혁신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혁신의 원동력? 네. 물론 대부분의 트랜스포존은 우리 몸의 어떤 통제 시스템, 특히 후성 유전학적 기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해 활동이 꽉 억제되어 있어요. 후성 유전학적 기전이요? 그게 뭐죠? 그건 DNA 서열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유전자 활동을 조절하는 화학적 꼬리표 같은 거예요. 메틸화 같은. 아하, 꼬리표.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억제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억제가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잠자는 애들이 깨어날 수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거나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생기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잠자고 있던 트랜스포전 중 일부가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우리 유전체는 겉보기엔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계속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역동적인 시스템인 거죠. 끊임없이 반응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의 DNA는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설계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점핑 유전자들 때문에 계속 편집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인 존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전들은 때로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편집자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화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핵심은 우리 유전체가 겉으로 보이는 그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침묵 속의 이야기꾼. 멋진 표현인데요. 네,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늘 이동하고 조절하고 또 재배열하는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에요, 이 트랜스포전이 노화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반응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각자가 겪는 그런 삶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의 유전적인 서사에 미묘한 변화를 조금씩 새겨놓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삶의 경험이 유전적 서사를 바꾼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